이달에 금리 인하하고 4, 4분기가 도래하면 옥토버를 기점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상승장이 나와주겠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야 누구나 다시 온다고 하는데 오겠냐 이러면서 그런 댓글들이 또 달릴 텐데, 9월 15일 저녁 8시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1억 6천을 살짝 깨고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630만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달러로는 비트코인 현재 11만 4천 달러 정도, 그 정도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은 현재 달러로 4,530달러. 자, 지난 주말 동안 여러분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하고 알트들하고 조금 상승이 있었죠. 아마도 여러분도 주말 동안은 기분이 또 좋았을 거야. 왜? 눈앞에 잔고가 또 오잉 주말 동안 잔고가 꽤 늘었을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은 현재는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근데 여러분들 뭐 오르고 내리고의 이 등락폭은 뭐 그렇게 연연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9월 한 달은 어차피 우리는 기대를 안 했고, 그죠? 특별히 뭐가 또 이슈도 없어요. 요즘에는 코인 단독만으로 어떤 이슈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CPI도 발표되고 PPI도 발표됐지 않습니까? 전부 다 우리의 예상대로 예상치 안에 들어와 있는 결과가 나오면서 그 이후로 뭐 미국 주식도 잘 나갔고 국내 주식도 갑자기 또 큰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코인 시장도 무난히 지금 현재 흘러가다가 월요일이 되니까 또 이제 미국장이 또 열릴 거 아니에요. 또 눈치 보기를 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오른 거에 비해서 살짝 되돌림을 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장 열리는 것도 그렇지만 이번 주에 또 뭐가 있어요? 금리 발표가 있잖아. 금리 발표. 물론 우리는 인하하는 것으로 다 예상하고 있고 이미 시장은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변이 없다면 뭐 금리 발표 이후에 막 급격한 하락이나 막 급격한 상승 이렇게 과연 있을까 싶은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도 일단 발표되면 아마 그 결정이 되고 난 뒤에 어떤 안도감 때문에 새로운 또 매수세가 들어오게 된다면 그 순간 살짝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도 또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아씨 왜 또 1억 6천을 깬 거야 비트코인이 이러고 있겠지만 뭐 4시간 봉으로 봤어도 겨우 요 움직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아무 일 없어도 이 정도의 간격폭은 나와줬던 상황이고요. 이더리움도 일봉 차트를 보면 요런데 4시간 봉으로 한번 볼까요? 꽤 많은 폭의 상승을 했는데 지금 되돌림 현상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많이 오른 만큼 되돌림도 좀 크죠? 비트코인보다는 다시 비트코인 볼까요? 비트코인은 오른 만큼 낙폭이 그렇게 오름이 이더리움보다는 좀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짝만 이렇게 주춤하고 있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야 쭉 올라가다가 너무 그동안 너무 과열로 또 오른 거 아닌가, 좀 쉬어가자, 좀 쉬었다가야 더 멀리 가지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코인 시장에도 잠깐 주춤은 할지언정 시간이 좀 지나면은 다시 뭐 되돌릴 거라 봅니다. 보면은 너무 또 미국장이 잘 나가거나 한국장이 잘 나가면 코인 시장에 있던 돈이 좀 그쪽으로 살짝 빠져나가요. 저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국장 갑자기 확 올라올 때 코인은 조금 별로였고 좀 쉬어갔고, 미국장도 사상 최대치 계속 깨고 올라갈 때 코인 시장 어땠습니까? 잠깐 주춤했습니다. 그리고 뭐 어차피 커플링 디커플링 될 때도 있었지만 너무 어느 한쪽 자산군이 잘 나가게 되면은 코인 시장은 아무래도 조금은 자금이 빠져나가는 그 과정을 겪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렇죠. 돈은 어떻게 된다? 돌고 돌아서 돈이니까요. 계속 돌고 돕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당연하게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일정을 한번 봐야 되겠죠. 검투사 데일리 리포트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일정도 정리해 놓습니다. 그래서 9월 3주차 일정을 정리되어 있는데 한번 봅시다. 자, 드디어 9월 17일 수요일에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아마 18일 새벽이겠죠. 아침이 되면, 여러분이 18일 아침에 눈 뜨면은 아마 금리가 결정이 나 있을 겁니다. 한 새벽 3시 03시 정도에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0.25냐 0.5냐 요런 의견이 좀 분분한데 0.25가 아직까지는 훨씬 확률이 높죠. 그런데 몇몇 어떤 분석 단체나 투자하는 그런 집단들에서는
50pp도 인하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죠. 우리는 너무 이런 것까지는 좀 바라지 않더라도 0.25 정도는 무난하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따가도 이야기할 거지만 아니 금리 인하하면 도대체 자산시장하고 특히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경우는 도대체 어떻게 흘러갔나 이런 거 궁금하실 분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따가 뉴스 확인을 좀 하고 그 부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주말 동안 알트코인이 오름폭이 이더리움도 그렇고 나머지 알트들이 좀 오름폭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도미넌스가 좀 떨어졌다가 어제 오늘 들어서 알트코인이 다시 조금 많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살짝 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쭉 빠졌다가 살짝 오르고 쭉 빠졌다가 살짝 오르고 쭉 빠지려고 했는데 살짝 오르고 요런 과정이에요. 계속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빠진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보면 사선으로 살짝 이렇게 파도를 치면서 내다 계단식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미넌스 역시도 그런 과정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물 ETF 흐름을 보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초에 좀 빠져나갔다가 다시 계속 나간 거 이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들어오는 게 다시 이더리움보다 조금 자금이 많은 것 같은데요. 당연히 이더리움보다 시총이 크니까 당연히 많이 들어오는 건 맞는데 한때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만큼 확 늘어나기도 했잖아요. 그거에 비하면은 비트코인이 그래도 평소보다 조금 많이 들어온 상태다라는 게 보여지죠. 이더리움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더리움은 꽤 나갔었습니다. 그렇죠. 꽤 자금이 빠져나갔는데 9, 10, 11, 12 4일 동안 나간 것만큼 들어왔네요. 그래서 굉장히 유입량에서는 뭐 그렇게 우리가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빠져나갔다 조금 걱정했는데 오히려 그대로 다 들어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9월이 여러분 지난 8월이 너무 힘들었어. 여러분 막 울상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9월 딱 들어서자마자 어떻게 됐어? 또 막 이렇게 안 좋기 시작했잖아. 그래서 9월 조진가 아니야 이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9월이 현재 절반 지났네요. 오늘 날짜로 9월 15일. 와, 시간 빠르다 그죠? 근데 절반 지난 거에 비하면 나름 선방하고 있다. 선방.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마지막 4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달에 금리 인하하고 4분기가 도래하면 옥토버를 기점으로 어떻게 흐를까요?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상승장이 나와주겠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야 누구나 다시 온다고 하는데 오겠냐 이러면서 또 그런 댓글들이 또 달릴 텐데 온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투자했으니까 와야지. 그래서 작년에 10월이 되기 전에 어떤 흐름으로 움직였고 11월 12월엔 또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한번 보면 재밌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한번 어떻게 됐을까 쭉쭉쭉쭉쭉 보면 작년은 원래보다 더 힘들었던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렇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빠졌지 않습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이만큼 빠졌을 때가 9월 초야. 이때도 딱 9월 초야. 그래서 9월 15일 때쯤에 요게 8월달 내내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9월 초 그리고 9월 중순까지 이렇게 올랐는데 다시 또 좌절시켰네. 좀 확대해서 봐야 되겠다. 이거 재밌는데 봅시다. 자, 요때 보면은 8월 시작부터 쭉 내려왔죠. 8월 초잖네 그냥 망했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언제냐? 9월 초 딱 9월 들어오자마자 더 빼버렸어. 그래서 작년 9월에도 9월 시작하자마자 큰일 났네. 9월달 또 더 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9월에 절반이 지나니까 어디까지 올랐다? 회복이 됐어. 9월 한 20 며칠까지 이렇게 또 살짝 반등해서 회복이 됐네요. 그런데 10월 옥토버 기대하고 있었잖아. 옥토버 업때는 옥토버다 해가지고 그래서 10월 되면 올라주겠지 했는데 요때 어떻게 됐어? 딱 10월 1일 되자마자 그냥 내리 꽂아버렸어. 10월 되자마자 제자리로 왔네. 그래서 우리의 희망을 그때 당시에 죽여놨죠. 9월도 다 지갔는데 10월 되자마자 이게 무슨 꼬라지야 막 이라고 있었는데 실망하려는 찰나 운근슬근 회복했어요. 요게 또 언제냐 보니까 10월 20일 기점이네. 10월 20일까지는 상승했어. 10월 20일까지 상승하다가 또 꺾였어. 옥토버 온다 그러더니 진짜 지랄맞게 힘들게 하네. 다들 그렇게 생각했잖아 우리 작년에. 기억나죠? 1년 됐는데 벌써 다 까먹은 건 아니겠죠? 그래서 작년도 보면 10월 달에 옥토버에 대한 기대를 줬지만 10월 한 달 동안은 요 안에서 머물렀다. 그래서 보자. 언제부터 튀어 올라갔느냐 보니까 11월
6일. 이 모든 8월과 9월에 최고 안 좋았던 시절의 박스를 내리 뚫고 올라갔던 날짜가 11월 6일을 기점이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10월도 뭐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희망 회로를 막 돌렸었죠. 작년에도 업토 본다고. 근데 생각보다 뭐 나쁘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좋지도 않았다. 약간 8, 9월 하락한 거를 회복하는 수준, 그 정도의 10월 달이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되자마자 야 업토브 안 온다니까 그러면 뭐 그래 안 오면 12월 달에 오겠지 작년에도 그랬는데 라고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언제냐 11월 12월 그냥 내리 달렸네요. 그게 작년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자 요게 이더리움이었네 그죠? 비트코인도 한번 쭉 볼까요? 비트코인도 똑같죠. 어차피 요때가 보자 최저점일 때가 언제였냐 9월 8일 9월 초까지 좀 크게 확대할게요. 9월 초까지 이렇게 제일 하락했습니다. 9월 중순 지나서부터 조금씩 회복하더니 이때가 언제였냐 요 모든 박스권을 다 뚫고 올라간 게 똑같았습니다. 이더리움하고 똑같이 비트코인도 11월을 기점으로 12월까지 계속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또 10월 됐다고 또 10월 초부터 바로 가자 이렇게 희망으로 돌리다가 10월 한 달 또 실망할 수도 있어요. 작년 기준 요런 케이스도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살짝 뭐다? 각오는 좀 하고 있자. 뭐 8, 9월보다 나쁘진 않았죠. 이때도 작년도 8월, 9월 이때 최고로 많은 사람들이 뭐 했어? 난리 쳤어 난리. 그리고 이때도 또 문제야. 쭉 기간 따지면 6개월이잖아. 무려 6개월을 걸려서 난리 치고 불장 끝났니 어쨌니 4년 사이클 이제 안 온다느니 어쨌니 옵토버는 없다느니 연말 랠리가 무슨 헛소리 하냐는디 이런 댓글 제일 많이 달렸던 시기가 요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9월까지도 그런데 9월 절반이 지난 상태에서도 보니까 작년하고 너무 비슷하게 가고 있죠. 그래서 이게 또 작년하게 비슷하게 가면은 10월 달도 또 삘삘거릴 수가 있겠다. 근데 또 모르죠. 또 금리 인하 결정이 큰 폭으로 되느냐 예상대로 되느냐에 따라서 또 움직임도 달라질 거고 우리가 뭐 예상 밖에 갑자기 뭐 50bp 나오고 이러면은 또 순간적으로 또 급등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알 수 없어 알 수 없어. 모두가 또 10월 달에 작년처럼 힘들게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이 생각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그냥 10월부터 또 내리 올라가 버리는 생각도 있는 거고 작년에 11월 달에 갔는데 이번에도 11월에 가겠지 했는데 계속 지지 끌다가 12월 한 달 만에 확 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근데 저는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여러분들 안 간다 하는 과중이 어떻게 됐어? 그래도 다 올라왔잖아. 여러분들 그렇게 끝났다 불장 종료다 이더리움 안 간다 다 죽었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살아나서 이렇게 왔어 비트이더. 그럼 지금 제일 또 안 간다 하는 게 뭐야? 알트들이잖아 알트들. 이 알트들 또 뭐 불장 안 온다 알트를 왜 올라가냐 뭐 난리치고 있잖아요. 안 된다는 사람들은 늘 보면은 지난 주말 동안 그냥 도지가 그냥 완전 약진을 했네. 여기에서 300원부터 400원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도지가 확 올라갔다가 이렇게 살짝 또 조정을 받는 상태고 근데 여러분 이런 움직임을 보면 뭐야 작년에 어떻게 갔었는지 한번 확인이 필요하겠다 그죠? 알트들은 과연 작년에 어떻게 됐냐 작년 11월에 굉장히 잘 나갔지 않습니까? 도지는 어떻게 됐었나 이렇게 보면은 자 10월 말까지 계속 삑삑거렸네 그죠? 알트들은 더 힘들었어 아직까지 각오 더 해야 되겠네. 자 때가 8월 하락하고 9월 자 10월 11월이 됐는지 이때도 11월부터였네 그죠? 그죠? 11월부터였어. 이때도 11월 초부터였어. 최저점이 한 150원 정도 됐네요 그죠? 150원에서 674원 대충 뭐 계산하기 힘드니까 4배 5배 갔네 그죠? 얼마 만에? 한 달. 이게 봐요 여기서 이까지 순간 오르는 게 한 달이야 한 달 만에 그냥 4-5배가 간 거야 4-5배가. 이것이 알트다. 이것이 알트 다 그런 걸 알 수 있죠. 뭐 다른 코인도 똑같습니다. 대부분 보면 다 비슷해요. 그때 당시에 올랐던 코인들이 대부분 저때 같이 붐 현상이 일어나면서 몇몇 대표 알트들하고 소외됐던 알트들도 좀 많이 갔죠. 그런 현상이 올해도 비트 이더가 오는 순간 남은 4, 4분기에 10월이 될지 11월이 될지 12월이 될지 아무튼 그 기간 안에 한번 랠리가 확 나와주면서 알트들도 한순간에 한 달 만에 좀 달려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기다려온
사람들이고요. 이제 비트 이더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수익률이 이제 어느 정도 2배 3배 더 가겠어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트를 우리가 좀 기대하고 있는데 과연 남은 사이클 동안 우리 알트들이 생각대로 저렇게 몇 배 가주는 시장이 과연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지금부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유 알트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고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꽤 괜찮았어요. 다른 알트 그렇게 소외 안 받고 올라갔다가 지금 비슷하게 조정하고 있고요. 자, 당연히 뭐 미국 쪽이니까 코인베이스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네요. 그죠? 주로 미국 쪽에서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코인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참고해서 포함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의 시세를 주면은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업비트에서도 시세를 맞춰야 돼요. 블랙락에서 꽤 많이 가지고 있어요. 블랙락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가 있겠어요? 단위가 꽤 커요. 블랙락에서 꽤 많은 수량을 가지고 있고 인터뮤트에서도 가지고 있다. 둘 다 보유하고 있는 그런 코인이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잖아요. 뭐해? 블랙락에서 뭐 지금 알트들이 모든 준비 과정을 끝낸 이후에 유동성이 확 들어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역대급 장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지금 역대급 가격이잖아요. 알트들도 역대급 가격이 올 수 있다라는 거지. 가능성은 있어요. 가능성은.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힘들게 하는 건 뭐야? 지금 알트들이 어떻게 돼? 보면은 도지를 예로 들게요. 그럼 도지를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갑자기 400 얼마 되니까 퍼센티지로 얼마가 올랐어? 50% 이상 오른 거잖아. 도지 잔고가 1억이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 잔고가 1억 5천이 된 거야. 우와, 1억 5천이 되니까 갑자기 돈 엄청 번 거 같지? 근데 여기서 다시 얼마 떨어졌어? 이렇게 보면은 몇 프로 떨어졌어요? 한 뭐 20% 떨어졌다고 봅시다, 대충. 그러면 1억 5천에 20%는 얼마야? 3천만 원이잖아. 그러면 자기 잔고에서 1억 5천이 됐었는데 갑자기 3천만 원이 없어졌어. 아이씨, 내 3천만 원 이렇게 된다니까? 안 그래요? 3천만 원 갑자기 사라졌어, 눈앞에서. 그러니까 이게 화작다가 확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 하면 이 내 잔고 변동성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흔들린다니까. 흔들려. 이거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질 때도 내 잔고가 팍팍 줄어들어서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지만 올랐다가 조정할 때도 이 폭만큼 잔고가 커졌던 잔고가 커지니까 어떻게 돼? 여러분들 금액 자체가 훨씬 커져 있잖아. 그러니까 그 그릇이 안 된 사람 어때요? 예전에는 뭐 100만원 200만원 버틸 수 있던 사람도 이게 갑자기 500만원 1000만원 되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 와 씨 어제 그 1000만원 더 벌었을 때 팔았어야 되는데, 와 도지 1억 내 잔고 1억 5천 됐을 때 팔았어야 되는데 갑자기 3천만 원이 없었다. 다음에 요만큼만 더 오르면 그냥 팔아야 되겠다 이 생각 들어 안 들어? 들어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뭐 알트 어떻게 돼요? 10배가 오른다 한들 여러분들 알페로 뭐 2배 먹으면 많이 먹는 거야. 그래서 이거 뭐 어떤 코인이 10배 오르는 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10배 오르면 뭐해? 여러분들 50% 100% 먹고 팔아버리는데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어디야? 10% 20% 먹고 팔고 나온 사람 수두룩이야. 대부분이야. 코인 하면서. 왜? 단타쟁이니까. 코인 이 단타쟁이들은 뭐야? 10% 20%만 먹어도 왔다 오예 술 사 먹어야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단타쟁이들 그렇게 벌고 나왔는데 어떻게 돼? 2배 3배 가서 이야 이게 뭐야? 이게 그릇 차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릇을 키워야 돼. 나중에 여러분들도 지금 똑같이 느끼고 있을 거야. 뭐야? 주말 동안 늘었던 잔고가 아씨 줄어들었어. 그 마음 느꼈어요? 안 느꼈어요? 느꼈잖아. 이런 심리를 어떻게 잘하느냐고요?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하고 이 과정을 겪고 있으니까. 주독의 그릇은 지난 20년 동안 점점 키워온 그릇이잖아. 이 보면은 이번 주말 동안에도 이렇게 잔고가 확 올라갔다 훅훅 떨어지면 우리 계좌에 표시되는 게 뭐야? 막 억 단위예요. 나는 하루 만에 막 1억이 없어지고 2억이 없어지고 막 이래요. 그러면 그 맨날 1억이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1억 없어졌다가 1억 생겼다가 이런데 이건 뭐 그거 버티다 보면 어떻게 돼? 그릇이 커지는 거지. 그릇이. 그래서 그것까지 이겨내야 우리는 최종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또 안 본 게 뭐 있지? 뉴스 안 봤구나. 누가 또 4년 주기는 무의미하고 내년에 또 올라간다고 하느냐 보니까 또 아서 에이즈 씨가 그때 누가 댓글 달았더라고. 주동님보다 아서 에이즈가 형님 아니에요? 그러면서 왜 어린 놈 새끼라고 하지? 이러는데 제가 나이가 아서 에이즈보다 많아요. 내가 확인해봤어. 아서 에이즈 비트맥스 공동 참립자. 이 사람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에서 각국의 중앙은행이 채권 매입하고 통화 발행을 하고 뭐 유동성 공격에 나설 것이다. 이 같은 환경에서 비트코인은 S&P 같은 전통 자산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더 이상 4년 주기에 묶여있지 않다. 그럼 뭔데? 어떻게 될 건데?
근데 거시경제 요인에 힘입어서 2020년대 후반 내년 이야기하는 거죠. 내년 이후로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는 15만에서 2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합니다. 그래서 자산시장 강세 내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라는 말을 기사를 통해서 누가 했다? 아스 헤이즈 동생이 이야기했다. 근데 주독 생각은 어떠냐? 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2017년도 2021년도 다 제가 겪어봤는데 뭐 가능성은 있지만 나는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실히 믿진 않는다. 의심은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영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보유량 제한을 추진한다고 하네요. 뭐 어떤 내용이냐 보니까 영국 중앙은행이 스테이블 코인 보유량을 제한하고 규제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어깨와 극심한 마찰을 빚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고, 그럼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개인은 1만에서 2만 파운드까지, 기업은 1000만 파운드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매체는 현지 암호화폐업계는 이 계획으로 인해 영국이 다른 국가들보다 뒤처지는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물론 업계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현지 스테이블 코인 및 토큰화를 적극 지원하려는 영국 재무부, 영국 재무부는 스테이블 코인하고 토큰화를 적극 지원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중앙은행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은행이 뭐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도 재무부가 힘이 좀 더 세면 좋은데, 그죠? 그래도 권력은 재무부가 갖고 있잖아, 그죠? 아무튼 합의 잘 봐서 영국도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새벽 3시에 다가오는 이벤트 뭐가 있습니까? 금리 결정 이벤트가 있습니다. 금리 결정. 자, 그럼 이제 과거에는 금리 인하하고 난 뒤에 투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느냐, 그거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보면은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자, 일단 1990년대 한번 가봅시다. 1990년대는 이게 경기 침체가 왔어. 그래서 금리 인하를 했는데 연준이 금리를 대폭 인하하면서 경기 회복을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나스닥하고 S&P가 모두 상승 반전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닷컴 버블이 왔었어요. 자, 금리 인하를 하고 투자 시장들이 확 오르고 닷컴 버블까지 왔어. 그래서 쫙 자산 시장이 쫙 올랐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 어떻게 됐나? 닷컴 버블이 붕괴가 되는 그 시기를 맞아떨어졌는데, 그때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다, 연준이. 닷컴 버블 막 오르니까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했겠어? 인상을 막 했겠죠. 내려야 되니까 자산 버블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우이씨 거품 닷컴 버블 꺼지면서 이 경기 침체하고 큰일 난다, 이거 큰일 났다, 빨리 금리 내려가라면서 쭉쭉쭉쭉쭉 내려서 6.5%에서 1.75까지 빨리 낮췄는데 어떻게 됐어요? 계속 금리를 낮추면서 2020년까지 계속 약세를 했다. 이때는 닷컴 버블 쭉 왔는데 금리도 쭉 올렸는데도 계속 올랐어. 근데 왜 버블 붕괴? 큰일 났다. 금리 내렸는데도 계속 주식을 계속 내렸어. 왜? 이미 우리 흔히 말하는 이미 조졌잖아. 이미 조지고 난 뒤에 금리 인하를 계속 한 거야. 상황을 막아보려고. 근데 안 먹힌 거야. 닷컴 버블 터져가지고 지금 조진 거야, 그냥. 근데 연준에서 큰일 난다 지금 빨리 내려 했는데도 상황은 좋아지지 않고 계속 약세였던 거지, 투자 시장은. 왜? 이미 조지고 난 뒤에 금리 인하를 뒤에 수습하려고 계속 내렸으니까. 근데 수습이 안 된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2008년도 이걸 우리는 다 기억하잖아. 요때는 뭐 우리가 직접 투자할 연령상 직접 투자한 사람들 거의 없잖아. 근데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때는 이제 기억나지. 이때는 뭐 제로 금리 정책을 쭉 했다가 기억나죠? 서브프라임 터졌잖아. 그 신용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부동산 미국 버블 터지면서 막 계속 대출해져 가지고 그때 그래 결국 뭐 터졌어? 리먼 사태 터졌잖아. 빠방. 그 리먼 사태 터지 어떻게 돼서 자산이 다 폭락했잖아요. 그 이후로 이제 금리를 계속 쭉 낮췄단 말이야. 양적 완화한다고 돈을 확 풀었지. 왜? 이대로 놔두면 조진다, 미국 그냥. 부동산 거품 꺼지면서 미국 경제 다 무너진다. 빨리 금리 내려 막 풀었어. 그래서 어쨌든 2008년 금융위기 터지고 계속 자산시장이 하락을 했어요, 같이. 근데 떨어지고 난 뒤에 금리 인하를 확 해버렸어, 제로금리 정책으로. 그 이후로 그냥 또 주식시장이 확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양적 완화와 초저금리 효과로 장기 강세장이 시작됐다. 자, 그러면 이제 너무 옛날 본 거 아니냐. 2010년 이후로 이때 좀 보자. 이제 코인도 한번 적용해보자. 코인도 생겼으니까. 자, 2013년 페이퍼링 한다 이러면서 긴축을 예고했는데 안 했어. 그때 비트코인 있었잖아요.
이 당시 비트코인은 어떻게 됐었냐? 글로벌 유동성 돈 풀리면서 M2 늘어났겠죠. 그러면서 첫 대세 상승이었다. 2013년 1월 1000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때. 자,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코인을 투자를 직접 하면서 제가 겪었던 그 시기가 2015년에서 18년, 2017년 대세 상승장이 있었죠. 자, 그때는 일단 금리 정상화, 긴축, 연준이 금리 인하를 점진적으로 인상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흔들렸지만 성장세를 유지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비트코인이 2천만 원 넘어섰을 때 아니야. 옆비트에서 2,400만 원 갈 때. 그래서 2,400만 달러까지 확 오르고 급락을 했다. 사이클이 종료된 거죠. 그래서 2018년도에 또 이야기해야 되나? 이때 누구야? 박상기의 난. 잊을라 해도 잊을 수가 없지. 박상기의 난이 일어나면서 코인 사이클은 끝이 났다. 그때가 2015년에서 18년입니다. 자, 그 다음 2019년 어차피 계속 하락해서 안 좋았잖아. 그래서 경기 둔화가 돼서 금리 인하를 재개했다 연준이. 그래서 긴축을 중단하고 금리를 인하했는데, 자, 주식은 반등을 했었어요 이때. 그리고 비트코인도 꽤 올랐어. 이때 보면은 비트코인이 하나로 350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야. 그러고 다시 1,500만 원까지 갔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3,000달러에서 1만 달러까지 급등을 했었다. 요때 미니 불장이라는 고스치기였어.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 돈 확 풀었죠. 제로 금리, 또 사상 최대 M2 유동성 공급. 어떻게 해서 이때는 모든 자산시장이 과열이 왔다. 나스닥, S&P 500, 비트코인까지 그냥 야, 이때 생각하면은 정말 좋았던 시기지.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뭐 이때 다들 난리 쳤잖아요. 지금 생각하면은 왜 그 오바들 했어 그래. 물론 보면은 지금도 뭐 논란이 많죠. 독감 사망자만큼도 안 된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우리 모두가 공포에 쩔었어요. 고령자들, 심체 약한 지병 환자들, 이런 사람들은 코로나에 아주 취약했으니까 사망자가 그때 많이 발생했잖아요. 아무튼 뉴스에서,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막 두드리고 난리치고 밖에 못 나가게 하고 이랬더니 공포에 쩔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더 무서워했지.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 어떻게 됐어? 더 떨어지고, 코인 시장도 그때 완전 무너졌잖아. 이때 내 기억으로는 한 600만 원대까지 빠졌던 것 같은데, 1,500만 원 정도 찍었던 비트코인이 코로나 때 이제 확 빠졌어. 600만 원대까지.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떻게 됐어요? 돈 풀기 시작했죠. 그래서 다시 올라갔다. 자, 그리고 2020, 23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흘러온 시장이죠. 유튜브 또는 멤버십, 여기서 같이 이제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급격한 금리 테이퍼링이 왔죠. 모든 자산이 다 빠졌어. 그래서 이때부터 내가 유튜브와 멤버십에서 여러분들 뭐 해서 사야 된다. 뭐 TQQQ도 사야 돼. 뭐 미국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타이밍에 맞게 모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그 시기죠. 그래서 이때 금리 인상하면서 확 떨어졌어. 그래서 나스닥은 마이너스 30%,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70%까지 떨어졌었다. 금리 엄청 올렸잖아요 이때는. 그래서 이 시기가 지나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지금 상황이 도래한 거야. 지금 이제 처음으로 이제 금리를 동결하고 이제 내린 때가 왔다는 거지. 그동안 계속 동결했잖아요. 오래 기다려왔습니다. 드디어 금리 인하 시기가 왔고, 이번 주를 눈앞에 우리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형성되면서 주식시장 반등하고 비트코인도 맞물려서 약간 상승하고 있는데, 자, 이제 인하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요거는 이제 현재 진행형이죠. 그래서 과거에 이런 사례들을 보면은 금리 인하 이후에는 대부분 자산시장이 많이 상승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상황이 완전 조지고 난 뒤에 금리 인하했을 때는 어때? 소용이 없어. 계속 빠져. 근데 상황이 안 좋아지기 전에 미리 조치를 취했을 때는 어땠어? 좀 상황이 괜찮았다.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연준의 금리 인하와 시장의 연관성은, 주식시장은 전통적으로 완화적 유동성 공급,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다만 경기 침체가 심각하면 단기 반등 후 다시 하락하는 경우가 있었다. 2001년, 2008년. 그리고 코인 시장은 금리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뭐 없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달러 유동성과 위험자산 선호에 강하게 반응해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달러 약세, 여기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은 비트코인이 좋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이야기 드린 적 있잖아. 그래서 달러 약세가 오히려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증가하게 되고, 그게 코인의
상승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주식은 뭐 실적이나 경기 사이클에 의존하는 거고, 코인은 이 돈이 많이 풀려야 투기 심리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구동성은 뭐야? 예전에 M2 그렇게 M2 계속 외쳤던 거죠. 아무튼 원래도 지금 M2가 지금 역대 최고점을 뚫고 가고 있고, 하반기는 또 어떻게 된다? 돈 풀 준비를 또 더 하고 있잖아. 원래 금리 2번 한다, 3번 한다 말 나오고 있죠. 지금 내년에는 돈 더 많이 푼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쨌든 돈은 풀린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금리 인하를 앞두고 코인 어떻게 흘러가는지, 금리 인하 이후에 이 시장은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추가적으로 어떤 소식이 계속 나오는 게 있나 확인하면서 여러분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 뭐 업비트하고 빗썸에서 지금 신규 상장 계속 하잖아. 신규 상장을 이거 계속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면요, 돈이 신규 상장 쪽에 자꾸 몰려요. 그러면 기존의 알트들에서 돈이 빠져나가요. 왜? 제가 뭐라 그랬어? 아까 그릇 이야기하면서 뭐 했어? 단타하는 개미들이 엄청 많다라고 했잖아요. 이 시장도. 이 단타 자금들이 어디로 이동해? 원래 알트 사고 팔고 하는 데에서 어디로 가? 신규 상장하는 데로 가. 왜? 변동성이 완전 크니까. 1분봉이나 3분봉, 5분봉 이런 걸 한번 볼까요? 보면은 변동성이 어떠냐 쭉 보니까 봐. 시작했다가 쥐 흔들었다가 이빠에 올랐다가 또 이렇게 빼는 거야. 단타 여기서 막 들어가가지고 단타 이빠에 쳐먹고 다시 딱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니까 다른 알트에 있는 돈이 어떻게 된다? 또 빠져나가는 거지. 그러면 자, 저기서 단타 치고 돈 번 사람은 또 어떻게 해? 또 이제 자기가 원래 또 단타 치던 알트로 또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알트가 또 살짝 회복됐다가 또 신규 상장하면 또 반복됐다가 그런 게 계속 일어나요. 주동님 투자 인생 중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있을까요? 그때 2018년도지. 제가 박상기한테 지금 한을 가지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때 당시에. 지금 이제 시간 지나고 나니까 이제 뭐야? 아이 추억거리고 팝콘거리고 씹을거리고 그런 거지. 그때는 진짜 아유 돈이 그리 20억이 거의 없어졌는데 그때 당시에 내 자산 기준으로 20억 가까이가 그냥 한순간에 사라진 거하고 똑같은데 안 힘들었겠어요? 짜증나고 열받고 그랬지 저도. 그때 그러니까 이게 20억이 없어졌던 게 그때 그 그릇이 생긴 거지 나는. 그러니까 뭐 10억 20억 이제 흔들려도 저한테는 이제 어이구 2018년도도 못했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오늘도 긴 시간 방송 듣는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금리 인하는 지나봐야지. 다음 주쯤 되면 또 방송할 때쯤 되면 뭔가 윤곽이 안 나오겠어요. 그죠? 어차피 매일매일 제가 멘트 쓰니까요 여러분들한테. 일단 그때까지는 한번 지켜봅시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